사람의 두뇌는 태어날 때 3분의 1 정도만 완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 가닥가닥 떨어져 있던 2천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 3분의 2의 뇌가 완성되어 갑니다. 뇌가 말랑말랑한 1살에서 3살까지 약 36개월 동안 감정의 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성인 뇌의 80%까지 완성됩니다. 이 시기에 인생의 기초공사가 완성되는데 이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양육 방식입니다. 양육 방식에 따라 아기 두뇌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영유아기에 안정감을 주면 아기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해마에 좋은 영향을 줘서 해마가 커지면 뇌가 크고 잘 발달하게 됩니다. 해마가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도 좋아져서 더 똑똑한 아이가 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 또한 더 잘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빛을 띠고 해마의 크기도 훨씬 작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제력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제력이 약할수록 유혹에 쉽게 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난해지거나 범죄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3살까지 형성된 자제력은 평생을 갑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따뜻하고 친밀하게 양육한다면 아이 뇌의 전두엽이 강화되어 자제력도 강한 아이가 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36개월 동안 아기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한 사람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아기는 부모를 통해서 습관, 생활의 규칙성과 주기성을 습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감, 기본적인 인간관계, 모든 기본적인 감성과 감정체계 발달도 이 시기에 결정되고 형성됩니다. 이런 이유로 양심을 타고난 착하고 순한 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신뢰의 대상인 부모로부터 애정 부족, 무시, 결핍, 폭력,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면 뇌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이입 등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한 정서 문제와 관계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기의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뇌에 미치는 양육 환경의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아기가 선천적으로 양심 없이 태어났고 유전자까지 악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부모의 양육 환경이 아기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크게 2가지 양육 환경으로만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심이 있고 선한 부모가 아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아이와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사랑과 정성을 쏟겠지만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착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아기 때부터 아이에게 어느 정도 악의 싹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는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서 의아해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좀 별나고 특이한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아이를 정성으로 잘 키우면 자라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다행히 부모가 민감해서 되도록 일찍 3살 전에 발견하면 치료와 교육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악하고 양육 환경이 열악한 경우입니다. 악은 불행히도 대물림되고 유전됩니다. 아이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 악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도 악인이라면 부모나 아이나 애착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어 서로 어떤 상호작용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처한 양육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학대까지 받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선천적인 요인에 후천적인 환경 요인까지 더해져서 정말 최악의 조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만 중요시해서 아이의 선천적, 유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히 열악한 환경 요인 때문에 악인이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릴 때 고아가 되어 죽을 만큼 심한 학대를 받고 성인이 되어 집 없이 거리에서 지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악인이 되기는커녕 자기보다 더 힘든 타인을 도우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마무리를 하면 일반적인 아이는 양육 환경이 좋을수록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어 뇌가 크고 건강하게 발달이 되고 상호작용도 좋아지지만 양육 환경이 열악할수록 애착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겨 뇌의 발달도 안 좋아지고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악이 대물림되어 태어난 아이들은 양육 환경이 좋다고 해도 타고난 성향 때문에 애착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겨 뇌의 발달과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최대한 빨리 3세 이전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막는 거라고 해도 치료와 양육으로 아이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하나씩 가르쳐서라도 악한 행위를 막고 최소한의 상호작용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나 시도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타고난 성향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해도 양심 있고 선한 부모는 절대 아이를 그냥 포기한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말을 아이에게 직접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와 반대되는 경우의 부모라면 그 부모는 악인이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악인들의 정신연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바이.